생활 지도의 직접적인 목적은 학생이 학교 생활에 부적응 시 조력하는 것이고, 간접적인 목적은 부적응을 도와주기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교육활동의 계획 수립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생활 지도는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학과목이 지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에 반해 생활 지도는 정의적 영역의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꾀합니다. 또한 생활 지도는 학생의 자율적 성장을 돕습니다. 생활 지도는 학생의 처벌이나 문제 행동의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문제와 부정응화, 고리바 등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 지도는 자율성을 기본 원리로 하며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를 둡니다. 종합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합니다. 생활 지도의 실천 원리에는 전인성, 과학성, 계속성, 적극성, 균등성, 협력성, 친화성 등이 있는데요. 계속성이란 생활 지도, 특히 상담이 끝난 이후의 활동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적극성이란 문제 활동에 대한 예방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6가지 활동 중 하나를 하였으면 생활 지도를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생 조사 활동. 학생 이해와 지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자료 조사뿐만 아니라 지능 검사 등의 검사 활동도 포함됩니다. 가정환경, 지적 능력, 건강 상태, 교우 관계, 흥미, 적성, 장래 계획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보 활동.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적응을 돕는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진로나 진학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셋째, 상담 활동. 생활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독특한 관계와 상담 기술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성과 문제 해결력을 생성시키고 학생들의 적절한 감정 처리를 위해 조력함으로써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 적응을 돕는 활동입니다. 넷째, 정치 활동. 정치란 다른 곳에 둔다라는 뜻으로 취업, 진학, 학과 선택 지도 등에 있어 자기 자신과 희망 진로를 정확히 이해하여 자기가 있어야 할 제자리를 현명하게 선택하도록 도움을 주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아동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가 선택해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축구에 소질이 있다고 판단되면 축구부에 가입하게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다섯째, 추수활동. 지도를 받은 학생들의 추후 적응 상태를 보살피며 보다 나은 적응을 하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여섯째, 위탁활동. 우울증이나 ADHD를 가진 학생처럼 교사들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담이란 피상담자, 즉 내담자의 생활 적응상의 도움을 찾기 위해 상담자와 피상담자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상담의 목표는 정신건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조력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담의 기본 조건 수용, 무조건적 존중. 내담자의 특성이나 문제에 관계없이 귀중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감적 이해, 감정이입적 이해. 일치는 말하는 사람의 내적 경험과 외적 표현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과 상담자와 내담자의 목표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레포 형성이란 상담자와 피상담자 간의 신뢰감과 친밀감을 쌓는 것을 말합니다. 상담을 할 때 대화를 가로막는 반응으로는 너무 이르게 조언하는 것, 내담자를 가르치는 것, 지나치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적절하게 상담자 자신의 경험을 진술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부적절한 경험을 진술하거나 내담자의 말을 들어주기보다 상담자 자신의 경험을 진술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화에 도움이 안 되는 반응에는 명령과 지시, 경고와 위협, 비난, 설교, 논리적으로 따지기, 위로와 달래기,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 너무 심리 분석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화를 촉진시키는 반응에는 경청, 시선과 고개 끄덕임, 으흠 하고 반응해주는 것, 내담자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재진술, 환원과 되받아주기 등이 있습니다. 상담의 기법으로는 경청, 반영, 명료화,
직면, 해석이 있는데요. 아래로 갈수록 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청은 말 그대로 잘 들어주는 것이고, 반영은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서 표현된 기본적인 감정, 생각 및 태도를 상담자가 다른 참신한 말로 부연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감정에 대한 것을 주로 다룬다고 합니다. 반영을 잘 하게 되면 내담자의 자기 이해를 돕고 자기가 진심으로 이해받고 있다는 인식을 주게 됩니다. 내담자의 말 속에 깔린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료화는 내담자의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내담자에게 명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반영은 이미 내담자가 인지하고 있는 감정을 참신한 말로 표현해주는 것뿐이지만, 명료화는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한 아는 듯 마는 듯한 감정에 대해 명확하게 해주거나 구체적인 표현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반응에서 나타난 감정 또는 생각 속에 암시되어 있거나 내포된 관계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측면을 생각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됩니다. 직면이란 내담자가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생각이나 느낌을 맞닥뜨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담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거나 내담자의 한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목적의 전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에서는 명료화를 방어기제, 직면을 방어기제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석이란 내담자가 말한 경험 내용에 새로운 의미와 관련성을 부여하여 언급하는 것으로서 무의식에 관한 분석적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해석을 해야 하는 시기는 상담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상담의 초기 단계에는 반영, 상담의 중기 단계에는 명료화와 직면, 상담 후기에는 구체적인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제시할 때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잠정적인 표현을 써야 하며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반복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으며 질문 형태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몰입을 위한 해석을 합니다. 구조화는 상담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담자에게 알려주고 상담자와 합의를 보는 것, 비밀 보정 문제, 상담 기간, 횟수, 예상 상담 회기의 수 등을 의논하는 것입니다. 즉시적 반응은 현재 내담자와 대화를 통해 상담자가 내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활용하여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떼를 썼다면 상담자는 자신의 당황스러움을 자신이 느끼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는 이중적 관계를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의 일은 자신이 상담하지 않고 다른 상담사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상담 이론은 기법에 따라 지시적, 비지시적, 그리고 그 둘을 절충한 절충형이 있습니다. 지시적 상담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 적합하며 주로 인지적 영역에 관한 것이고 특성 이론에 근거합니다. 지시적 상담의 과정은 먼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종합하여 원인을 진단하고 예진, 상담 후 추수 과정을 거칩니다. 비지시적 상담에서는 모든 문제는 내담자 자신이 해결 가능하다고 가정하며 정의적 영역의 변화에 관심을 가집니다. 인본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비지시적 상담의 과정은 조력자가 조력을 신청하면 레포를 형성하여 진술을 하게 하고 이를 통찰하여 행동의 변화를 관철하고 내면화를 통해 인격화를 합니다. 영역에 따라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인지적 상담 이론은 비합리적 신념이나 판단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윌리엄슨의 지시적 상담 이론, 앨리스의 합리 정서적 상담 이론, 켈리의 개인 구념 이론이 있습니다. 정의적 상담 이론은 인간의 감정과 정서에 주목합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과 애들러의 개인 심리학,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행동적 상담 이론에서는 행동의 교정과 변화에 관심을 둡니다. 대표적으로 월프의 상호재지적 상담 이론과 스키너의 행동수정 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담 이론들을 보겠습니다. 윌리엄슨의 지시적 상담에서는 부적응의 원인을 자신의 특성과 환경의 부적합성으로 봅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조언, 충고를 주는 상담 기법으로서 문제 해결의 지적 과정을 중시합니다. 윌리엄슨의 지시적 상담에 대한 비판점으로는 비민주적이며 지적인 문제와 과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객관적 자료를 과신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앨리스의 합리적 정의적 상담은 합리정의 상담 또는 합리정의 행동 치료라고도 불립니다. 앨리스는 부적응의 원인을 비합리적 신념과 왜곡된 판단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논박을 통해 합리적 사고로 전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파악하였습니다. 비합리적 사고의 특징은 당위적 사고, 지나친 과장, 자기 및 타인비하, 좌절에 대한 인내심 부족이 있는데요. 당위적 사고라는 것은 I must, you must, condition must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나는 1등이어야만 한다, 내 딸은 1등이어야만 한다, 나의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해야만 한다 등이 있습니다. 지나친 과장의 예로는 무엇 하면 끔찍하기 싫다, 무엇 하면 큰일이다 등이 있습니다. 앨리스의 합리적 정의적 상담 이론을 A, B, C, D, E 모형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A. 액티비티는 선행사건, B. belief는 그로 인해 생기게 된 신념체계로서 비합리적 신념일 때 문제가 생깁니다. C. consequence는 비합리적 신념으로 인한 결과로서 부적절한 정서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D. dispute는 논박을 의미합니다. 논박을 통해 합리적 신념을 형성하게 되면 E. effect 효과, 적절한 정서를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앨리스의 상담 기법은 인지적 기법, 정서적 기법, 행동적 기법이 있습니다. 인지적 기법은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논박을 의미합니다. 정서적 기법에는 유머를 사용하여 내담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가 덜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시켜주기, 평소였다면 전혀 하지 않았을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게 하여 수치심을 공격하기, 수치심에 무뎌지게 하기,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비슷한 문제로 고통당한 경험을 말하며 상담자의 자기 현실을 시도하는 것, 그리고 앨리스의론은 합리성의 근거를 둔 차가운 이론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앨리스는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으며 내담자의 불완전성에 대해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앨리스의 행동적 상담 기법에는 역할 연기, 모델링, 체계적 탈감법 등이 있습니다. 펄스의 형태주의 상담이론, 게슈탈트는 욕구나 감정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화하여 지각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매 순간 자신에게 중요한 게슈탈트를 선명하고 강하게 형성하여 전경으로 떠올린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매 순간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개체는 전경을 배경으로부터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거나 더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 뒤에 둡니다. 이를 접촉 경계 혼란이라 하고 이 때문에 미해결 과제를 증가시켜 유기체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하였습니다. 형태주의 상담 이론에서는 내담자를 돕는 치료 접근 방법으로서 여기 그리고 지금 here and now를 완전히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즉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이를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담자는 내담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형태주의 상담 이론에서는 부적응 행동의 원인을 각성의 결여, 책임의 결여, 환경과의 접촉 상실, 형태의 미완성 또는 미해결의 일, 욕구의 부인, 양극화 등으로 그 이유를 드는데요. 각성의 결여란 다른 사람에 의해 형성된 자아상으로 살아가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책임의 결여란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여 자기 욕구를 알아채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극화란 상전과 하인 간의 간극이 벌어진 경우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상전은 도덕적이고 완벽하며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른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이고 하인은 개인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환경과의 접촉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에는 내사, 투사, 반전, 융합, 편향이 있는데요. 내사는 주변 사람들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마치 소화되지 못하는 음식을 먹는 듯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모범생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투사란 자신의 자아상에 맞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 감정, 태도를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싫어할 때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 상대가 오히려 자신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반전이란 타인이나 환경 등 외부에 하고 싶은 행동을 자기에게 하는 것입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이 아닌 자신에게 칼날을 겨누는 것이 그 예입니다. 융합이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차이가 없다고 느끼도록 함으로써 발생하는 접촉 경계 혼란입니다. 즉, 서로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감정을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편향은 일부러 자신의 감각을 둔화시킴으로써 자신과 환경과의 접촉을 약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상담 기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상담 기법으로는 빈 의자 기법이 있습니다. 이는 빈 의자에 원하는 상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형태주의 상담 이론의 공통점으로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며 과거의 관련 측면을 현재로 가져온다는 점이 있습니다. 직접적 접촉과 느낌의 표현을 장려하여 덜 추상적입니다. 신체적인 메시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내담자가 자기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여 자신 스스로 해석을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짧은 시간에 형태주의 연습을 통해 자신의 느낌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형태주의 상담 이론의 제한점으로는 확실한 이론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확고한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인지적 요인이 도외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펄스는 나는 나의 일을 하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한다 라는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타인의 뒤를 쫓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나 사회 속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